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것을 리뷰한 남자 푸머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 컨텐츠는 히말라야에서 입고 왔던 아이템, 바이크 장비들에 대한 소개 및 정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꿀팁과 정보 전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랠리복 세트입니다. 자, 사실 랠리 투어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랠리복 세트로 맞출 거냐, 아니면 오프로드 세팅, 내부에 프로텍터를 하고 외부에 좀 얇은 저지 같은 걸 입는 형태로 할 거냐, 이 두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오프로드 세팅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랠리복이 입고 벗기가 조금 더 편한 대신에 움직일 때는 조금 더 제한적인 느낌, 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는 히말라야 같은 투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랠리복 세트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보통 히말라야가 주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길게는 뭐 13시간, 뭐 14시간 이렇게도 주행을 하기도 하고, 짧아도 보통 7시간 정도는 최소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휴식을 한 20분, 30분 이렇게 중간에 휴식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오프로드 복장을 입고 있으면 중간에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랠리복 세트를 입고 있으면 그냥 중간에 지금 좀 오래 쉴 타임이다 하면은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쉴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편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로드 세팅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휴식할 때도 다 풀 장비를 입은 채로 이러고 계셨거든요. 뭐 그게 엄청 편하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사실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랠리복을 입고 그냥 벗을 수 있을 때는 벗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랠리복 세트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입고 갔던 웨어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요거를 입고 갔다 왔는데요. 요 이름은 레빗의 스트라튬 GTX라는 모델입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고어텍스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어텍스 레벨 3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상 얘가 완전 방수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 위에 뭘 더 입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방수 방풍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좀 독특한데, 내피가 있고 외피가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랠리복이든 어떤 형태든 바이크 웨어들은 대부분 이 외피에 방어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을 위한 내피를 여기서 뜯을 수 있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안쪽 내피에 안전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요 내피를 한번 이렇게 더 입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더운 날은 그냥 이것만 풀메쉬로 된 내피만 입고 주행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조금 추우면은 이걸 입고 에어벤트를 다 열고 탈 수도 있고, 내가 더 추워진 겨울이 되면 이제 여기서 에어벤트 다 닫고 이제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장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특징, 내피에 이 안전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피만 입든 내피를 같이 입든 항상 최적의 보호력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외피에 이 방어구가 들어가면 온도에 따라서 이 방어구랑 내 신체 사이에 갭이 생겨요. 더 추운 날은 이 갭이 좁아질 것이고, 여기 안에 내피가 들어가니까. 더운 날은 내피 다 빼면은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놀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바이크 웨어를 선택할 때 사실 이 사이즈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몸에 딱 맞는 거 사시면 사시사철 최선의 보호력을 가진 상태에서 탈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은 조금 노골적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가격이 너무 싸요. 이 모델 자체가 해외 리뷰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그 현존하는 랠리 세트 복장 중에서 거의 사실상 최상급에 속하는 그 레벨의 옷입니다. 방어력도 그렇고 이런 구성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거의 최상급에 속하는 옷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 상하이 세트로 한 19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이냐면, 지금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보통 상의만 2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이를 합쳐서 180만 원, 190만 원인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싼 지금 상태라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랠리 세트를 구매해야겠다, 내가 랠리복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정말 얘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도 똑같습니다. 바지도 이렇게 내피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쉬죠. 풀 메쉬는 아니고 이렇게 부분 메쉬로 들어가 있는 소재고, 여기에 방어구 있고, 여기 옆에도 넣을 수 있는데 기본으로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건 옵션이고요. 이렇게 내피가 있고 외피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그냥 내피만 입고 주행을 하시고, 봄,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외피까지 입으시면은 사계절이 다 주행 가능한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정말 랠리복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최상위에 속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재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수치라 표현하자면 정말 편한 랠리복이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완전 편함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방어력에 치중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약간 갑옷을 입은 듯한 정말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외피를 벗으면 완전 편한, 스트레칭이 거의 무한대로 되는 약간 풍선을 입은 듯한 그런 편한 핏이 되고, 그 위에 외피를 입으면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핏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랠리복이 없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걸 다 처리할 풀세트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아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얘 또 다른 장점이, 얘가 보시면 에어벤트가 많지 않아요. 에어벤트가 구조가 요 가운데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잠그고, 얘를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잠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울 때는 이렇게 내려서 공기가 순환되게 하고요. 추울 때는 이렇게 올려서 공기의 순환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드는 탈착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얘를 붙이고 다니실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는 얘를 빼서 이렇게 빼서 이 뒤쪽에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지퍼 2개만 풀면 빠집니다. 이 뒤쪽에 포켓이 있거든요. 여기 안 보이는, 거기다가 얘를 넣어놓고 다니다가 비가 올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되는 타입이에요. 약간 그 우산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에어벤트 소개드리다 말았죠. 에어벤트가 가운데 하나 있고, 요쪽에, 요 팔 쪽에 이렇게 하나가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에어벤트가 굉장히 적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설계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이 에어벤트를 가운데만 열어도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에어벤트를 보통은 가슴 열고 옆에 열고 팔 열고 그 팔 위에 아래 막 다 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얘는 그거를 좀 지향하는 최소한의 에어벤트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 공기의 흐름을 설계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후드는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이 후크는 그 옷걸이에 걸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정말 사실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 얘를 입고 가서 주행을 하다가 사실 정말 세게 한번 깔았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진짜 세게 한번 넘어졌는데, 정말 사실 전 넘어지는 그 순간 이번 투어는 끝났구나, 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는 이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웨어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스트라튬 GTX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로 볼 모델은 이 놈입니다. 이 모델은 CD부츠의 어드벤처 2 고어텍스 모델이고요. 사실 제가 일부러 얘는 안 닦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다 클리닝을 했어요. 근데 얘만 일부러 안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게 지금 요 히말라야 모래입니다. 히말라야 먼지를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컬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블랙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스트라튬과 블랙 컬러가 매칭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이 모델의 특장점이 뭐냐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디자인에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에 충분한 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되게 평균적인 모든 걸 다 갖춘 어드벤처 부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이게 되게 넓어요. 입구가 이렇게 신을 때 이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종아리랑 허벅지가 되게 두꺼운 편이라서 이런 부츠 같은 걸 잘 못 신어요. 일반적으로 신으면 항상 이 발목 쪽, 이 종아리 쪽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제가 두껍다 보니까. 근데 얘는 저 같은 사람도 되게 편하게 쏙 넣었다가 쏙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이 입구가 넓고요. 근데 그거 대비 이렇게 조였을 때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안 불편해. 제가 사실 얘를 처음 신고 길이 안 든 상태에서 히말라야를 그냥 갔거든요. 사실상 그냥 거의 새 거인 상태로 히말라야를 갔는데 그런데도 되게 편하게 저는 이용을 했어요. 첫날과 끝날의 느낌 차이가 사실 거의 없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편했다. 처음에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워낙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부츠를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에이 그냥 이거 사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그 정도의 모델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볼 거는 헬멧. 얘 같은 경우는 클라임의 크리오스 프로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년 신상 색깔일 겁니다. 요 회색깔. 자, 이 크리오스 프로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이 어드벤처 랠리 헬멧 중에서 최상급으로 불린 헬멧 중에 하나죠. 굉장히 가볍고요. 얘가 사실상 1200g 될 겁니다. 굉장히 가볍고 시야도 굉장히 넓고 여기서 요 쉴드만 여기서 손으로 그냥 뺄 수 있거든요. 손으로 그냥 쏙 빼면 이렇게 빠지고 실드를 빼면 거기다가 바로 고글을 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고글을 원하면 고글로 쓰고 실드를 원하면 실드로 쓰고 선택도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드벤처 헬멧인데 비해서 풍절음에 대한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또 한 가지가 요 뭐라고 하죠? 공기순환. 내가 탔을 때 더운 날에 타도 요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헬멧입니다. 이게 그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데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벤트를 딱 열면 벤트를 딱 열 때 공기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그냥 맥없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헬멧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열어도 사실 열렸나 싶어요. 잘 안 느껴져.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헬멧 안에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더워서 빨리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했을 때는 느낌이 좀 덜 와요. 천천히 와요. 그 대신에 어차피 보통은 이걸 닫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쭉 열고 있다고 봤을 때는 공기가 순환된다는 느낌이 크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적당히 쾌적한 느낌을 유지해 주니까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잘 타고 지금 문제 없이 계속 타게 되니까 그 가장 쾌적한 방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그 변색 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이에요. 변색 실드랑 핀나기. 그래서 비싼 가격이지만 내가 이 어드벤처 헬멧 중에 최상급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 이런 것들 다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서 저한테는 호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블루투스 모듈은 요거예요. 세나 60S를 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세나 60S를 사용한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이 세나와 그 블루투스 액션캠을 연동을 해서 이 세나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60S를 쓰고요. 사실 세나가 제가 알기로 50S까지는 블루투스 녹음이 되긴 되는데 반방향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되고 이런 인터컴을 사용할 때는 녹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0S부터는 고프로나 인스타 360 같은 거랑 붙여서 액션캠은 요거대로 쓰고 그 액션캠의 소리를 헬멧 안에 있는 마이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로 녹음을 다 했고요. 이번에 히말라야 영상 보시면은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대화하는 게 들려 있을 텐데 그게 다 얘로 녹음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멧이랑 블루투스 모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은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장갑을 제가 3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요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얇은 엔듀로 장갑, 정말 아무런 그게 없는 방풍만 되는 엔듀로 장갑 하나 챙겨가고, 요거 하나 챙겨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봄, 가을용 장갑을 챙겨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써보니까 그 오프로드, 온로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서는 여기 방어구가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은데 이게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여기에 저항감이 있다 보니까 클러치를 계속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계속 미세하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 되면 여기가 정말 터져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손에 최대한 부하가 안 가는 장갑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갑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거의 얘만 썼는데 얘가 사실 저는 쓸 때 이게 보호력은 거의 없겠다, 그냥 이거는 방풍 겸 그런 장갑을 써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끼고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이 장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쪽 새끼손가락이랑 요 약지손가락 쪽을 바닥에 이제 깔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지게 됐는데, 보시면 여기에 흉터가 남았어요. 아주 꺼멓게 지금 이렇게 났는데, 이게 놀랍게도 방어를 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다치면서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방어력이 없진 않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어를 해준다. 그래서 엔듀로 장갑,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엔듀로 장갑보다는 얘가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히말라야를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맑은 날도 있고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더워요. 그 춥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더운 날씨, 보통 뭐 12도, 뭐 14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온도에서 얘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입김이 나는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때도 의외로 쓸만했고요. 단 이제 비가 올 때,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장갑, 요건 지금 그 레빗의 메시스 장갑이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근데 비슷한 거면 되겠죠?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에 낄 수 있는 고어텍스 덧장갑,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이 장갑 플러스 방풍 장갑을 별도로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주행 중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갈아 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카메라는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인셋360의 X5랑 고3S라는 모델인데, 일단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이거예요. X5 360 캠. 얼마나 많이 썼냐면, 제가 사실 영상 이번에 편집할 때 거의 전체 한 30%는 얘로 한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하게 잘 썼고, 이게 히말라야가 풍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풍경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360으로 찍어버리니까 그냥 어떻게든 언제든 일단 찍고 나중에 고민하면 된다는 게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 X5가 확실히 X4 같은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 화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확대를 웬만큼 해도 봐줄만 해. 그리고 확대를 안 하고 그냥 딱 봤을 때 그 쾌적한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4K로 편집을 하면서 이건 진짜 유용하다, 이건 정말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델이 바로 X5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고3S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요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 이게 뭐냐면, 저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진짜 파워 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액션캠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는 뭐냐? 요렇게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이 소심한 사람들한테 정말 유용한 액션캠이고요. 그리고 얘가 제일 좋았던 게, 제가 보통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자에다가 이걸 달아놨었어요. 이 거치대를.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이렇게 꽂고, 또는 이렇게 쓰다가 내가 어떤 여기 캠이 필요하다. 제가 거의 이 자석 마운트를 보통 여기 이렇게 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얼굴 쓰다가 이 뷰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빼서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해서 막 뷰를 다 보여주고 다시 꽂아. 이거 다시 또 연출을 어느 정도 필요하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되게 유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쓰니까 활용하기가 너무 좋았다. 요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랠리복을 입을 때
맨몸에 입지 않습니다. 보통 타이즈 같은 거를 입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츠를 신을 때는 이런 등산 양말 같은 두꺼운 양말을 신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까지고 안 다칩니다. 자, 근데 사실 제일 베스트는 울양말 같은 거, 땀 배출이 잘 되고 잘 젖지 않는 그 울양말 같은 걸 신는 게 제일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전 그냥 요걸 샀는데, 이게 뭐냐면 쿠팡에서 파는 제일 싼 그 등산 양말입니다. 이게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가서 신고 젖으면 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제가 10개를 가져왔어요. 10개를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신고 한 3일 정도는 신을 수 있거든요. 신고 3일 정도 지나면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떼고 꺼내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빨래를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빨래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당장 오늘 거 촬영할 거 옮기고 이럴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빨래하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이 데이터 옮기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정리하고 딴 거 준비할 시간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신다가 젖으면 그냥 버려, 그리고 새 거 꺼내, 이런 마인드로 탔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항상 제 그 뒤에 백에다가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발이 젖으면 그 즉시 그냥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가를 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전략이었는데 이 부츠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한 번도 젖질 않아가지고 그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타이즈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상하이 타이즈 세트거든요. 이 상하이 타이즈를 제가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상의가 5,000원, 하의가 8,000원인가 해서 대략 합쳐가지고 한 13,000원 정도가 세트였습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5세트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 원래 목표가 3일에서 4일 정도 입으면은 5세트면 충분하잖아요. 18일 주행이니까. 그렇게 목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더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히말라야가 엄청 건조해서 땀이 많이 나도 금방 마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물빨래 정도. 내가 갔다 와서 다음 숙소에서 물로 그냥 한번 헹궈서 쭉 짜서 잠깐 걸어놓으면은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 입고 꿉꿉해지면 버리고 다시 다음 세트 새 걸로 입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는 제가 3세트밖에 안 썼어요. 한 6일씩 입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쾌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것도 제일 좋은 건 좀 고품질의 이 네일을 사서 입으시면 사실 가장 그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저는 그럴 시간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견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리어백입니다. 여기도 지금 히말라야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죠. 그때 썼던 네임택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40리터짜리 오소프로 리어백인데, 개인적으로 사실 요거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너무 커, 그거 하면은 그 이동성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써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추천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언제든지 옷 벗었다 넣었다, 물병 넣었다 뺐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슬리퍼도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오래 쉴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신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원하는 거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가 장점이 라이딩 끝나면 그냥 요거 버클만 빼면 바로 빠지잖아요. 버클 4개만 뽕뽕뽕뽕 빼면은 뿅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라이딩 끝나면 그대로 빼서 그 숙소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씻고 다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짐 정리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었어요. 그냥 어차피 아싸리 크니까 다 때려넣고 짐을 좀 나중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좋았고, 아침에도 내려가서 그냥 4개 톡톡톡 4개만 앞뒤 잠그면 그냥 장착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말라야 주행 하실 때, 이렇게 랠리 하실 때 요 정도 리어백이면은 나쁘지 않다. 물론 뭐 더 작으면 더 편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짐 넣을 공간 고민 안 하고 그냥 때려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비 소개는 끝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히말라야 종주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프로드 경험이 아예 없이 이번 히말라야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더트앤파크에서 교육을 미리 한번 받고 갔었는데 사실상 오프로드 교육을 받은 건 사실상 하루거든요. 하루 정말 딱 탄 건데 그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오프로드를 타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한 번쯤은 이 더트앤파크 가셔가지고 강의를 받고 한번 타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가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엄청 편하게 첫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 설명을 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가 이렇게 하면 잘 됐는지 모르겠네. 더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은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뭐 생방을 한번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하고 일단 기본적인 장비 소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